전당대회까지 이제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파 간 싸움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청년 정치인들의 기탁금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SNS에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탁금 논란에 불씨가 된 정민철 최고위원 예비 후보의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이 기탁금을 내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자금법 때문에 후원이 안 된대요. 친족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으면 된대요. 근데 저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친족의 돈은 받아도 된다고 써놔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정민철 부의장, 유시민 작가 저격수로도 잘 알려진 청년 정치인인데 친명계 후보로 이번에는 최고위원회도 출마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신효섭 위원님, 네. 정민철 후보가 기탁금이 지난 전당대회보다 너무 많이 늘었다면서 이걸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후보들의 기탁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와 그다음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그 후보들의 기탁금을 대표 같은 경우는 1억 원,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경선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 비해서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지난해 전당대회 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표 후보는 4천만 원이었고 최고위원 후보는 2천만 원이었는데 그게 지금 1억 원과 5천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예.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예비 경선. 아까는 제가 본경선 말씀드렸고요. 예비 경선에 나가는 또 후보들 같은 경우는 대표 최고위원 가리지 않고 모두 2천만 원을 내라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는요. 예비 경선 같은 경우에 대표 후보는 1,500만 원이었고 최고위원 후보는 500만 원이었는데 역시도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됐다. 지금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아까 화면 보여드렸듯이 이제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입니다. 2001년생으로 25살입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거론도 됐던 분인데 어쨌든 청년 최고위원은 지금 안 하게 됐으니까 일반 최고위원 후보로 지금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내가 좀 너무 돈이 없으니까 이분의 경력이 지금 특별한 직장이 사실 없는 분이에요. 이전에 국회의원 비서관 잠깐 한 1년 안 되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이 내가 좀 후원금을 모으고 싶어서 개인 계좌 같은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더라.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서럽다. 이런 식으로 아까 눈물바람까지 했잖아요. 네. 이제 이 유튜브 채널 그걸 영상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건 좀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엑스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이제 친명계의 당대표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잇따라 나서서 이거 전당대회 준비가 잘못 결정한 거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이제 친청계 쪽에서 기탁금 인상을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론이 나오니까 또 친청계 측에서는 그건 또 우리가 꼭 한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이 나오면서 지금 당 내에서 논란이 지금 붙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의 저 글에 대해서 이거 부당한 당무 개입 아니냐 이거 불법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파생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민철 후보가 저 우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런 연유로 해서 기탁금을 좀 낮춰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SNS에다가 의견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치훈 대변인님, 네. 민주당 선관위가 그럼 재논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선후관계,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정민철 부의장의 저 우는 영상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 기탁금과 관련돼서는 다른 청년 후보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후보로는 김보미 후보가 나와 있고요. 최고위원 후보에는 서울시장 경선에도 나섰던 김영남 전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도 나와 있거든요. 김영남 인권국 전 사무국장은 어떻게 올렸냐면 이게 2천만 원이잖아요. 예비 경선만 하는 게. 근데 청년 39세 이하의 원외 청년은 50% 감면 받습니다. 1,000만 원을 냈죠. 그쵸? 근데 예비 경선 기간이 딱 3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가 하루에 333만 원짜리 예선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정 했는데 여기에 333만 원이 사실상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이 기탁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김보미 후보도 물론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오른 것 물론
물론 1,000만 원 감면을 받게 됩니다만 그거에 대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관위가 너무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짧게 이 역사를 말씀드리면 사실 20년도에서 22년까지 전당대회 때는 이 정도 금액이었어요. 약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3,000만 원, 당대표는 8,000만 원. 근데 이걸 24년에 대폭 낮춥니다. 네. 낮췄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걸 절반으로 낮췄어요. 대표도 4,000만 원만, 최고위원은 1,500만 원만. 근데 갑자기 이번에 지난 수준으로 회귀한 게 아니라 지난 수준보다 더 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탁금이라는 게 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뭐 여론조사 비용 이런 것들을 후보자가 부담해야 된다. 왜냐면은 최소한의 허들을 만들어놔야 후보자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 이 기본 원칙인데 저희가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올린 거에 대해서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건데 네. 예를 들면 뭐 여론조사 비용이 뭐 많이 올랐다든지 이번에 전국 순회를 돌 때 과거와 비해서 돈이 많이 든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친절한 설명 없이 그냥 이번에는 1억, 이번에는 뭐 5천만 원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후보자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당내에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기성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돈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명은 눈물을 흘리고 한 명은 하루에 333만 원짜리다라고 하니까 호소를 하니까 겨우겨우 받아들여져서 지금 논의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전 정당인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겁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좀 목소리 큰 기성 정치인들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논의가 되는 게 참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개입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도 대통령이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법이 그만 당무 개입이 아니라면서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가 불법 당무 개입이 되는 거고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구자룡 변호사님 어디까지를 당원으로서의 의견 개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를 그 법률에 관계해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고려해야 될 게 법률뿐만이 아니라 헌법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내용 아니야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제 발언이 모두 다 허용되나요? 저속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삼가거나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게 지금 선거법상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지방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개입한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 사례가 있는데 예. 거기만 피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전당대회로 개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면서 처벌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무조건 다 허용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헌법도 봐야 되는 게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거는 헌법에 근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8조에서 민주적 정당성, 정당의 자율성, 정당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도덕과 정치의 최소한으로서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뭐 잘못했다, 부적절하다고 해서 다 형사처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좀 초점이 본인에게 유리한 데 맞춰가지고만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에 유시민 씨가 뭐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관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힘으로 지금 밀고서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그만큼 폭발력을 가졌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정무적인 부적절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은 면했으니까 됩니다. 이렇게 예. 하시는 건 대통령으로서의 언행은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구자룡 변호사님의 의견에 원칙적으로는 동감을 하는데요. 예. 이제 이번 건만 놓고 본다면 저는 대통령의 말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제 아까 헌법적인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도 얘기 우리가 또 정당법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정당의 그 당원 자격을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뭐 1호 당원이라는 말 하는데 이건 이제 정치적인 용어죠.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번 건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의 당무 개입은 저는 아닌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예. 당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당대회에서 기탁금을 설정을 했는데 그게 지나치게 청년 최고위라든지 원외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당법상 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불리하다 이런 부분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갖다 지지를 한다든지 예.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든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이나 선거법상의 어떤 위반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건에 관한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지적이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신의 트위터에서 주장한 그 부분도 논리가 이해가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이번 트위터 논란에서 그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 그거였어요. 지금 밑에 아까 저기 화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그 댓글이요. 저는 댓글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에 찾아가서 저 댓글을 다시는 분이 야당의 지지자일지 아니면 여당의 지지자일지 아니면 중도층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신랄합니다. 만약에 저분이 여당의 지지자다.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어떤 지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로 지금 여권이 얼마나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과 그다음에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 얼마만큼 날카롭고 신랄한지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글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대통령의 글보다도 거기에 예. 달린 그 댓글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네. 말씀드리겠죠. 제가 이제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기탁금 얘기를 계기로 우리 정당이 좀 이제 새로운 개혁 논의 좀 해야 돼요. 언제까지는 그래도 정당 정치의 개혁, 정당 개혁, 정당 정치 개혁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냥 수사학적으로라도. 근데 그 얘기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아예 정치 개혁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지가 꽤 됐고 협치라는 단어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했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뭐 되지도 않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정당 돈 너무 많이 들어요. 1억으로 될 한 이유가 없어요. 물가 인상률하고 너무 안 맞고 네. 은근슬쩍 올려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1억 된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그냥 정당은 당연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정당 생활할 때도 그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80년대 후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너무 비대요. 중앙당이 너무 비대하고 사무처도 너무 관료화돼 있고 이거 여야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렇게 정당이 비대하지가 않아요. 미국 네. 보세요. 전혀 안 그래요. 내각제 국가는 당의 기강이 굉장히 강해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면서 물론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당 정치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대표 순회의 경우도 있고 대표들이 여야 할 거 없이 다니면서 얼마 많은 돈이 들어요. 그거 감사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좀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이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 건지 네. 이 과거에 무슨 고비용 저효율이란 말이 많았잖아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물 먹는 하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의뢰 당연하게 그 다른 것은 발전하고 뭔가 절감하고 이런 노력인데 정당은 그게 완전히 열애다. 이 사회에서. 이번 계기로 그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당무 개입이 아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기탁금 인플레이션 다시 한번 논의돼야 된다 의견 주셨고요. 구자욱 근데 변호사님. 저는 기탁금에 대한 것과 당무 개입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다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기탁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탁금은 제도의 본질이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딱 그 수준만큼 해야 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또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돌려주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이 기탁금은 이렇게 올려놓고서 또 소멸성이라서 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낮췄을 때 과연 후보가 난립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저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내에서 그러면 그거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자, 더 낮추자 이런 얘기들이 없었을까요? 온갖 얘기들이 다 용광로처럼 녹아가지고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딱 얘기하니까 스피커 파워가 그렇게 세다고 예, 해가지고 예. 한 번에 뒤집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당의 민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입은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법 제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절차에 있어서는 사실 정당에 대한 의견 표명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본인이 지금 초래한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까지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규정력은 엄청나요. 그 인정해야 돼요. 제가 얘기한다고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고 예. 비교 자체가 안 되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도한 게 아니면 전 대통령이 문제 지적해서 바뀌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그럼 기탁금이 왜 이렇게 비싸지고 있는가를 좀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네, 네. 싶은데
여론조사 때문입니다.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결정하고 여론조사로 당대표를 결정하는 거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광역의원 예선을 하더라도 아니면 국회의원 예선 하잖아요. 그럼 후보자들이 그 작은 지역에서 여론조사 돌리고 샘플 돌릴 때 그때 여론조사 비용 그게 기타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보통 2인 경선하면 1인이 거의 1,500만 원 냅니다. 여론조사 돌리는 비용만으로 그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건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에 의한 공직 후보자 선출, 여론조사에 의한 당대표 선출 이 제도부터 좀 뜯어 고쳐야 사실 이 기타금도 낮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제 발언에 대해서 수많은 여론조사 업체 대표님들이 되게 싫어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전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아무도 하나도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까? 여론조사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오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후보자를 선출하면 안 된다는 그 근본적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하냐? 편하기 때문이죠. 그냥 돈만 들이면 편하게 뭔가 이게 여론이다라고 그냥 결정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건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면서 또 지금 현행 방식으로도 사실 기탁금으로 그걸 커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거에서 선거 비용 국가가 다 대서 선관위가 관리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정당도 어마어마한 국고 보조금이 정당한테 주어지는데 과연 이거는 왜 후보자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가? 국고 보조금으로 그걸 처리하는 게 밖에 공직선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탁금의 제도 취지하고 안 맞는 비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기탁금이 좀 과하다는 건 모두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치훈 대변인님,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과하다고 얘기를 했고 송영길, 김민석 후보 모두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는 의견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작년 전당대회까지 이렇게 확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때 갑자기 확 오른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당내 선관위가 했다고 하지만 지금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1년 동안 당을 주도했던 사람이 어느 쪽이죠? 친청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기탁금 인상에 대해서는 친청계 인사들의 책임이 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까지 쭉 그래도 그 비싸게 하다가 24년에 갑자기 낮췄을 때 그건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갑자기 올린 주도적인 세력이 친청계이기 때문에 그쵸. 정청래 후보는 여기에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Thank you.